음. 그래서 '첫 수업이 참 알찼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어요. 네. 오늘은 싹틔우기인데요. 네이버 로직을 이해하고 드디어 키워드. 키워드 엄청 재밌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키워드 엄청 재밌는데 저도 아직도 어렵고요. 키워드는 오래 하신 분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키워드라고 하는 건 네이버 검색창에 누군가가 검색해서 들어오는 건데 우리나라 온 전 국민의 한 50%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주식 투자해서 돈 벌기가 어려운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 주식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어려운 것처럼 키워드도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네이버가 잘하고 있는 게 통계 페이지 엄청 잘하고 있고요. 어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거진 커다란 그 슈퍼컴퓨터로 통계를 어마무시하게 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즌 키워드, 주제별 키워드 알아볼 거고 그다음에 블로그 지수. 사실 블로그 지수는 저는 뭐 준 최적화예요. 저는 최적화예요. 이런 거 잘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네이버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그 지수를 그 체크하고 점검하는 부분은 이후에 한번 해볼 거고요. 저도 제 걸 아직 해 보지 않았어요. 안 해 봐도 될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우리가 어 그 뭐지? 삐딱하게만 나가지 않으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 PPT 한번 쭉 올리면서 보시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로직 이해하기입니다. C랭크와 다이아 플러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겠죠? 네. 우리가 또 블로그 하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또 들어봤어야 돼.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들어는 봤어야 돼. 누가 물어보면 나 그거 들어는 봤어." 이 정도는 그래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이렇게 적어 놓은 글들은 사실은 교과서에 나오는 글이고요. 내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 C랭크라고 하는 거는 어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콘텐츠를 꾸준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한 가지 카테고리,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그 글을 썼느냐. 그게 C랭크 점수고 C랭크 로직이에요. 이 C랭크 로직과 다이아 플러스 로직에 의해서 우리가 쓴 글들이 이렇게 맨 위에 올라가는 상위 노출을 시켜 주고 있는데요. C랭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를 가지고 만약에 요래조래 언니 같으면 요리를 가지고 오래도록 쓰면 누군가 새로 신생보다는 좀 더 점수를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나 부동산에 대해서 쓸 건데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오랫동안 썼으면 그 사람에게 점수를 더 주고 그 사람이 뭔가 글을 썼을 때 상위 노출시켜 주겠다는 게 C랭크예요. '아 그래? 아 그러면 난 인제 시작했는데 오래 한 사람들한테만 기회를 주면 난 어떡하라고? 아 이거 안 그래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데.'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다이아로직입니다. 다이아로직은 C랭크에 또 우선해요. 다이아로직이 C랭크보다 우선해요. 우선하는데 뭐냐 하면 새로운 사람이 우리처럼 신생 블로거가 글을 썼어도 누군가가 검색해서 들어오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뭔가 그 글을 써 주고 정보를 주었어."라고 하면 "오랫동안 글 쓴 사람보다 더 위에 올려 주겠다."라고 하는 게 다이아로직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블로거들에게도 '아 해볼 만하겠어.'라는 한 생각이 들겠죠.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이고 그래서 C랭크와 그럼 다이아로직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라고 한다면 다이아로직이 더 중요해요. 오래된 사람들에게도 우선권이 있지만 새로 들어오시는 유능한 크리에이터에게도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네이버가 만든 로직이거든요. 이러한 로직들로 상위 노출도 되고 지수도 점수도 올라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요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아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로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 우린 다 몰라도 되고요. 네이버에서 다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어."라고만 알려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키워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검색할 때 특정 내용이 들어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나 기호, 궁금할 때 검색창에 입력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네이버를 혹시 보셨다면 네이버에서 혹시 검색하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오늘이 3월 16 일이죠. 오늘 3월 16일 맞아요? 16 일이죠. 음. 어제는 블로그 차트하고 다른 걸 하나 검색해 키자드라고 하는 걸 검색했고요. 오늘은 샘소나이트 백팩을 검색해 보았어요. 샘소나이트 백팩이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백팩이 손잡이에 있는 부분이 좀 닳았어요. 닳아 가지고 그냥 '비슷한 걸 한번 다시 한번 사 볼까.' 해서 제가 검색을 했네요. 그러면 저는 샘소나이트 백팩이라고 검색을 했고 그전에는 뭐 샘소나이트 백팩 다음에 샘소나이트 여성 백팩 뭐 이런 식으로도 또 검색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나온 그 제품들을 어 가격이랑 좀 비교해 보고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검색창에다 썼던 샘소나이트 백팩이라고 하는 게 바로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쪼끔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 네이버에는 블로그뿐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검색하는 키워드에 따라서 얘가 쇼핑으로 갈 수도 있고 블로거로도 올 수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블랙키위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키워드가 얼마나 조회가 됐는지, 문서는 얼마나 발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키워드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키워드 할 때 또 중요한 건 자동 완성 키워드와 연관 검색어인데요. 요거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일단 두 가지를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굿제 칼리지가 오늘 뭘 한다고 오네요. 목요일이 좀 그래. MKY에서 목요일 날 뭘 많이 해. 그죠? 자, 네이버에서 블랙키위라고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로 나오는 블랙키위.net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블랙키위.net에다가 제가 얼마 전에 시골서 어머니께 달래하고 냉이를 애들 아빠가 가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달래 무침을 제가 아까 검색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달래 무침이 의외로 검색량은 많은데 그 컨텐츠 발행량은 4,660 개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컨텐츠 포화 지수는 되게 낮은 편이야. 신기하죠? '달래 무침 그냥 초고추장에 무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쓴 사람이 별로 없어. 그렇게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검색량은 또 왜 이렇게 많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 블랙 키위에는 이 밑에 보면은 연관 키워드들이 있는데 달래 무침하고 연관되는 이런 콩나물 무침, 시금치 무침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달래, 콩나물, 나물 무침 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달래 무침 만드는 법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검색을 해 봤더니 내가 키워드를 달래 무침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 그만큼이 나왔는데 달래무침 만드는 법이라고 내가 키워드를 잡고 글을 쓴다고 했을 때는 검색량은 8,900 대로 떨어졌지만 콘텐츠 발행량이 230 으로 완전 떨어졌다는 거예요. 호화도가 아까 거도 낮았는데 지금도 낮죠. 그러면 지금 당장 써도 231 등은 되겠네. 이해되시나요? 달래무침이라고 썼을 때하고 달래무침 만드는 법이라고 썼을 때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그 달래 무침 만드는 법은 연관 키워드가 또 나왔는데 보니까 오이 달래 무침 만드는 법이 있고요. 소라 달래 무침 만드는 법도 있어요. 냉이 무침 만드는 법도 있네요. 오이 달래 무침 이것도 괜찮네. 달래만 무치는 줄 알았더니 오이도 우리가 왜 고춧가루랑 고추장 해 가지고 무치니까 요즘 오이랑 달래를 같이 무치는 방법도 월간 검색량하고 누적 발행량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만약에 달래 무침을 한다면 오이 달래 무치는 방 뭐 오이 달래 무침 만드는 법, 달래 무침 만드는 법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로 적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오이 달래 무침, 달래 무침 만드는 법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그런 키워드들을 여기서 연관 키워드를 같이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이 키워드는 월별 검색 비율을 봤을 때 3 월과 4월 많다는 거죠. 아 그치. 요즘 나오니까. 그죠? 지금 써도 늦지 않았어. 4월 달까지도 검색량이 올라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적는 키워드가 쇼핑으로 갈 건지 블로그로 올 건지 이거를 말씀드렸을 때 PC 섹션 배치랑 모바일 섹션 배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 달래 무침 만드는 법을 제가 복사해 가지고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넣어 볼게요. 그랬더니 통합에서부터 뷰 탭이 나오고 있잖아요. 뷰 탭이라고 하는 건 블로그와 카페예요. 그래서 뷰 탭에서 지금 인플루언서 MJ 후다닥 우리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죠? 인플루언서들이 좀 먼저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9 개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블랙키위에서 뷰 탭에 "PC는 9 개가 노출 중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쇼핑과 관련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쇼핑이 먼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달래 무침 만드는 법이라는 키워드는 블로그로 검색량이 올 수 있는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바일로 한번 지금 달래 무침 만드는 법을 검색해 보시면 뷰 탭에 5 개가 노출되고 그다음에 지식백과가 노출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데 쇼핑으로 넘어가는 검색어를 우리가 블로그에 썼을 때는 그 위에서 봤을 때 이 검색량의 8,930 개의 검색량이 전부 다 블로그로 오는 게 아니라 쇼핑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블랙키위는 우리 그때 자라다 님이 말씀하셨는데 블로그 한다는 사람은 블랙키위는 다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계셔야 되는 사이트예요. 네.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누가 검색 많이 해? 이슈성이야 아니야? 상업성이야 정보성이야? 이렇게 해서 내가 쓰고 있는 글이 이슈성 글이고 정보성 글이라는 것도 내가 인지하고 있으면 좋은 건 뭐냐 하면 이슈성 같은 경우에는 음 한꺼번에 쫙 들어왔다가 쫙 빠져요, 이슈가 있을 때만. 그런데 이렇게 이슈성보다는 이슈성이 아닌 쪽에 더 그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 그 3 월과 4 월에만 그 퍼센테이지가 뭐 더 많이 존재하긴 하지만 꾸준히 그래도 누군가가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달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오지 않나요 혹시? 그러진 않나? 나중에는 더워지면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음. 어쨌든 그리고 내가 쓰는 이 달래무침 만드는 법은 상업성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보성 글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라고 보셔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달래무침 만드는 법을 한번 제가 이렇게 해 봤는데요. 해 봤는데 그 이렇게 달래무침 만드는 법은 블로그성 키워드인데 달래무침 만드는 법을 그럼 쓸 때 내가 포스팅할 때 이 사람들 제목을 보세요. 이 사람 봐요. 오이 달래무침 만드는 법, 달래무침 만드는 법. 이 사람 블랙키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나 이 사람 갔다 온 것 같아. 이 사람 엄청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오이 달래무침 만드는 법, 달래무침 만드는 법 두 가지 다 썼죠. 그리고 달래 오이 무침 레시피까지 썼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달래무침 만드는 법을 쓸 거면 이 사람하고 비슷하게 제목을 써도 돼요, 키워드를. 이해되실까요? 내가 막 머리 다 쥐어짜지 마시고 검색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밑에 있는 차돌박이, 달래무침 양념장, 두부 달래무침, 카페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도 연관 검색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달래무침 만드는 법을 쓸 때 이 밑에 있는 그 단어들, 요 단어 이 키워드들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이 사람은 달래 무침 이거 하고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달래 무침 양념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달래 무침 양념장이 한번 검색해 볼까요? 그러면 달래 무침 양념장은 또 이렇게 포화도가 높기는 하네요. 하지만 섞어서 쓸 수는 있겠죠. 섞어서 쓸 수는 있는데 포화도가 높은 키워드보다는 포화도가 낮은 키워드를 먼저 적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적어 주시는 것도 좋아요. 네. 요렇게 해서 내가 달래무침 만드는 법을 쓸 때 요것만 가져갈지 아니면 다른 키워드도 가져갈지 생각해 보시고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눌렀을 때 오이 달래무침 만드는 법, 돼지고기 달래무침, 소라 달래무침 이거가 바로 네이버 검색창에서 볼 수 있는 자동 완성 검색어예요. 그럼 내가 달래무침 만드는 법을 쓰려고 했지만 오이 달래무침 만드는 법이나 소라 달래무침 소라 그거 넣어서 하는 건가 봐. 그 뭐지? 우리 술안주로 먹는 거 소면 그거 하는 거. 그것처럼 소라도 달래무침하고 같이 하나 보다. 그죠? 엄청 맛있겠네. 그러면 나는 소라를 사다 소라 달래무침 만드는 법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자동 완성되는 이 아래쪽에 있는 글들이 사람들이 검색하는 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래무침 만드는 법을 검색할 때 오이, 달래, 돼지고기, 소라 같은 것들을 검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동 완성 끄기가 있고 켜기가 있는데 요 자동 완성 켜기를 해 주시면 그 자동 완성 그 키워드까지 내가 같이 볼 수 있고요. 제가 되게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음 네이버에서 제가 챗GPT를 검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챗GPT 들어가는 사이트예요. 챗GPT 들어가 갖고 인제 여기 회원 가입은 하셔야 되는데 여기 챗GPT에다가 시도를 하면 원래는 여기다가 하고 뉴 채팅에다가 여기다가 발레무침 만드는 방법 이렇게 쓰면 얘가 대답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꾸 오류가 나요. 안 돼 인제 기다려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완전 신기하게 그러고 나서 네이버에 와 가지고 여기다가 달래무침 만드는 법이라고 쓰면 여기 지금 waiting for ChatGPT response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얘가 뭐라 그러는지 이제 봐봐. 안 나오나? 페일인데. 달래무침. 아까 막 나오던데 그래서 되게 신기해 가지고 보여 드리려고 그랬는데. 음. 혼자서 막 쓰더라고요.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저쪽에서는 여기서는 오류가 나는데 여기도 적고 있네. 아깐 오류 났었는데. 여기다 막 이렇게 적어 준다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갖다 쓰지는 않으시겠지만 달래무침은 대표적인 한국의 반찬 중 하나인데요. 봄에 달래를 많이 무쳐 먹잖아요. 이러면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 말로 바꿔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까 하면서 음 이렇게 해서 한참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챗GPT를 가지고 블로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블로거들이 되게 많이 연구를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런 요리 레시피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참고를 하고 내 말로 썼으면 사용해도 될 것 같고요. 저같이 정보성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 정보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쓰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달래무침에 대해서 이렇게 얘가 길게도 써 준다요. 신기하죠. 사진만 찍으면 되나? 이렇게 이렇게도 해 준다는 거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달래무침만 달래무침만 했을 때는 방법, 영양 성분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전부 다 자동 완성 검색어. 이거는 뭐냐 하면 누군가가 달래무침을 검색했을 때
다양하게 검색하는 거를 자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블랙 키위에 대한 것들을 해 봤는데 블랙 키위도 꼭 들어가셔 가지고 내가 쓰려고 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은데요. 얼마 전에 가온 미라클 님이 비 오는 날, 비 오는 제주 가을 가을 많은 곳 한번 쳐 볼게요. 와. 검색량은 50 개고 뷰는 3, 이거는 엄청나게 포화도가 높은 검색어이긴 하네요. 그쵸? 이런 것도 한번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글은 인제 어디까지 가 있을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비 오는 제주 가볼 만한 곳인데 요 똑같지는 않았어요, 가온 미라클님 거. 그래서 본인이 쓰려고 하는 비 오는 제주 관광지라고 해야 되나? 너무 많이 썼대요. 얘가 돈 내는 애라서. 돈 내는 애라서 뭐라 그래요. 음 다시 들어가 볼게요. 아까 뭐라고 썼지? 잠깐만. 음 비 오는 제주 관광지. 음. 비 오는 제주 관광지라고 하면 이것도 지금 검색량은 20 개인데 뷰가 10 개밖에 안 되니까 요걸로 봐서는 포화도가 높지만 사실 검색하는 사람이나 발행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얘는 검색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관 키워드도 나오지는 않네요. 이런 경우도 있군요. 네. 자, 그다음에 네이버 검색창에서 음 제주 시내 가볼 만한 곳. 잠깐만. 그럼 다시 한 번 더. 음 제주 시내 가볼 만한 곳. 이것도 되게 많다. 그쵸? 제주 시내 가볼 만한 곳도 검색량이 많고 이런 경우에 제주 시내 가 가볼 만한 곳.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통합에 이제 파워링크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제주 둘러보기가 나오고 제주 비올 때, 실내라고 하는 곳을 비올 때라고, 제주 비올 때 가볼 만한 제주 실내 데이트, 여기에 있는 제주 실내 가볼 만한 곳이 여기 다 들어가,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요. 네이버 인플루언서들은 C랭크나 다이아로직에 다 상관하지 않고 네이버에서 우선으로 올려준다고 합니다. 예. 인플루언서 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 또 되고 나서도 또 해야 될 일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인플루언서까지는 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일단 뭐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이웃이랑 늘리고 자꾸 포스팅하는 게 먼저니까 인제 먼저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키워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블랙 키위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고 그다음에 네이버에서도 한번 검색해 보고 미리 쓴 사람들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네이버 검색창에 자동 완성 키워드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연관 검색어도 당연히 설정해 놓으셔 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이런 거 검색할 때 여기까지도 검색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이 3월 달 중순이고요. 4월 달 되고 5월 달 되는데 시즌 키워드, 월별 키워드, 시즌 키워드를 보는 곳은 네이버 광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네이버 광고도 네이버 내가 아이디가 있어도 회원가입 다시 하고 로그인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면 시즌1이나 업종 시즌 테마 같은 것들로 우리가 키워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키워드를 이런 키워드를 많이 쓰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주제별 키워드는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우리 블로그 통계 페이지에 나오고 있는데요. 요 페이지도 같이 한번 보는 거를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네이버 광고를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렇게 search드 네이버.com이라고 해서 네이버 광고가 나옵니다. 네이버 광고는요. 네이버 광고라고 하는 페이지는 사실은 그 블로거들의 그 키워드를 사용하라고 만든 페이지 아니고요.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광고를 태운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광고 올리는 거예요. 내 제품이 있다면 내 제품에 광고를 붙이는 거예요. 이 광고 내가 태운다고 해서 광고비랑 책정을 하면 이 광고 어디 가서 붙을까요? 카페에 가서도 붙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애드 포스트 다신 분들의 중간중간에 광고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하는 광고하는 사람은 여기 검색 광고에다가 내 광고를 태우고 그다음에 보는 사람들은 블로거나 이런 분들 애드 포스트 달고 계시는 분들의 광고에 가서 붙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그러면 어떤 키워드들을 언제 쓰면 좋은지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도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그 여자 봄 모자 이렇게 검색을 한다고 하면 이 여자 봄 모자는 여기 보시면 통합이 있고 뷰가 있죠. 쇼핑보다는 뷰가 먼저 나왔다고 하는 건 그 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카페하고 블로그라 그랬잖아요. 뷰가 먼저 나오고 하는 건 의외로 얘가 쇼핑 키워드인 줄 알았더니 쇼핑 키워드가 아니고 블로그 키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얘가 또 챗GPT가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어요. 얘 여기 왜 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음 캠핑 테이블 해 볼까요? 자 캠핑 테이블은 했더니 잠깐만요. 캠핑 테이블은 했더니 통합 뒤에 쇼핑이 먼저 나오죠. 그죠? 얘는 쇼핑이 나오고 뷰가 뒤에 나와요. 그렇다는 건 캠핑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검색했을 때 블로그로 오기보다는 쇼핑 채널로 가는 검색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있는지 몰랐죠? 요거 요거 그 뭐지? 스마트 스토어 배울 때 알려주셨었는데 그래서 그 스마트 스토어 할 때도 물건 제품의 이름을 적을 때 그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야 어떻게 열일하고 있어. 챗GPT가. 써 주고 싶다. 그죠? 네. 잠시 딴 데로 갔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페이지를 쓰는 게 검색 광고인데 검색 광고에서 키워드 도구라고 하는 페이지를 눌러 볼게요. 키워드 페이지 여기를 눌러 보면 여기 되게 다양한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시즌 월이 있고 시즌 테마가 있죠. 시즌 1을 검색해 볼게요. 지금 3월 달이니까 3월 달에는 그러면 이 네이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많이 써?" 라고 해서 조회할 수가 있는데 1000개가 나와요. 많이도 나오죠. 네. 이런 키워드들을 써요. 자 그 대신에 1000개가 나오는데 이건 전부 다 블로그 키워드는 아니고 블로그랑 쇼핑이랑 전부 다 통합되는 그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중에서 여기 지금 S 붙어 있는 애들을 클릭하니까 특정 시기나 계절에 따라 조회수와 광고 효과가 급증하는 키워드래요. 그러면 "내가 스마트 스토어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벚꽃 신발이라든가 뭐 벚꽃 무늬 모자라든가 뭐 이 벚꽃 모양 모자라든가 뭐 이런 거를 쓸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죠? 키워드가 올라가는 키워드니까. 그렇지만 또 쭈꾸미 볶음 이런 것들은 또 그 쇼핑 키워드라기보다는 블로그 키워드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켓, 뭐 이 운동화, 명품 문구, 화이트데이 이런 것들을 3월 달에 엄청나게 검색한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PC와 모바일 검색 수가 있는데 모바일로 일단 해 보자면 화이트데이가 가장 많은 그 검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 사전은 왜 검색할까요?
2월 달에는 학원인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음. 자 그러면 우리가 3 월은 중순이 지나고 있으니 4 월을 그럼 한번 준비하려면 어떤 검색어들이 있는지 한번 조회해 볼게요. 4 월에는 검색했더니 나이키 운동화도 있네요. 벚꽃이 4월 달에도 계속되고 5월 달에 있는 근로자의 날도 그럼 근로자의 날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 4월 중순에는 정보성 글로 써볼 수 있겠죠.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유래 그다음에 뭐 몇 명 이상의 뭐 그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뭐 쉬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자영업자인 나는 아니면 또는 나는 그 나는 지금 쉴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흑흑흑 이러면서 나의 상황도 같이 한번 적어 줄 수 있는 그런 포스팅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나무에 대한 거 어린이날 선물도 벌써 4월 달에 검색을 하네요. 5월 5 일이니까 당연히 4월 달에 먼저 검색을 해야 되겠죠. 쭈꾸미 샤브샤브 있어요. 쭈꾸미가 봄에 나오는 거 맞을까요? 쭈꾸미가 봄에 맛있나요? 오케이. 쭈꾸미 샤브샤브도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예요.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면 '나는 내 거랑 안 맞아.'라고 하실 때는 시즌 월을 검색하고 시즌 테마를 클릭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아래로 꺽쇠 클릭하면 생활, 건강, 레저, 시기 학교, 농업, 요리, 음식, 패션, 미용, 여행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여행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행해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아하. 아침 고요 수목원도 4월 달에 여행하기에 좋은 곳으로 검색을 되게 많이 해 보는 곳이고요. 서산 가볼 만한 곳도 꽤 많다. 그죠? 화담숲도 많이 가네요. 음 거꾸로 해 볼게요. 그러면 에버랜드 좋다. 그죠? 아시아나항공 놀러 간다. 그죠? 네 이렇게 반스는 운동화 메이커죠. 그죠? 운동화 메이커. 운동화만 있는 게 아니라 애들 때문에 그런가 봐. 그죠? 그럼 4월 달부터는 강릉 가시게 되면 강릉 가볼 만한 곳으로 내가 키워드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감 잡히실까요? 네. 여행에 대해서 지금 해 봤는데 여행의 쭈꾸미 볶음. 그러면 어 군산 쪽에 가면 쭈꾸미가 있을까요? 군산 가볼 만한 곳과 쭈꾸미 볶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써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이런 1000 개의 제목들이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어 그럼 이제 '키워드가 없어서 못 쓰겠어요.' 이렇게는 안 하실 수 있겠다. 그쵸? 그리고 여행, 캠핑, 캠핑도 해 볼까요? 난지 캠핑. 자 캠핑을 눌러보면 캠핑에도 나이키 운동화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요. "캠핑하고 캠핑만 하고 싶은데 얘가 캠핑 아니고 다른 애들도 나오는 것 같아."라고 하면 여기서 필터를 만들 수 있어요. 필터 만들기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캠핑이라고 해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랬더니 진짜로 캠핑 글자만 들어가는 애들이 138 개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캠핑 용품을 난 잘 알아."라고 하면 캠핑 용품에 대한 것들을 집에 있는 걸 써볼 수도 있고요. 벚꽃 캠핑장은 어디가 좋은지 검색해서 써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전 캠핑 전기 매트가 4 월인데도 좀 필요한가 보네요. 아직 추울 수 있나? 저는 전기 매트를 가지고 다니진 않고 전기 방석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전기 방석을 가지고 캠핑을 가도 전기 시설 쓸 수 있는 데서는 허리 쪽이나 이렇게 놓고 자면 온몸이 따뜻하긴 해요. 이렇게 배낭 침낭에 들어가 갖고 4 월인데도 전기장판 꽤 있네요. 그죠? 캠핑카 렌트 가격 같은 것도 내가 알 수 있으면 검색해서 써줄 수는 있겠다.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여기에 키워드 나와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즌 월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볼 수가 있구나. 농업이 식물만 나오나? 식물만 나오나 봐요. 이건 X표하고 4월 달 식목일 많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수국, 수소나 튤립, 나무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시즌별로 또 테마별로도 이렇게 키워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 드려요. 그래서 한번 '내가 뭔가 미리 써 보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여기서 찾으시는데, 찾으시고 나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미나리 무침도 있네요. 미나리도 샀는데. 그러면 이거를 블랙 키위에 한번 가져가세요 그래도. 미나리 무침을 한번 검색해 보고 이것도 그 79,800 개의 토탈 검색량에 따라서 비율가 7,000 개이긴 하지만 비율에 비해서는 낮다고 하지만 그 7,680 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죠?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지금 쓰면 7,680등 되겠죠. 81 등. 그러면 여기서 연관 키워드 검색해 가지고 "미나리 보관법 좋다." 미나리 무침 만드는 법도 괜찮네요. 그죠? 그럼 미나리 무침 만드는 법 아니면 보관법. 미나리 보관법으로 한번 해 볼게요. 미나리 보관법하고 그런 키워드가 적으니까 좋네요. 그죠? 미나리 보관법은 3,360 개를 가지고 있고 뷰는 110 개밖에 안 돼. 아주 낮은 키워드죠. 그럼 아까 미나리 무침을 쓰기 전에 미나리 보관법, 미나리 무침 만드는 법을 같이 쓸 수 있겠죠, 제목에다가. 그럼 내 거가 미나리 보관법으로 누군가 들어온 사람한테는 111 등이 되는 거예요. 미나리 무침만 쓰는 것보다. 이해되시나요? 어. 그리고 미나리 무침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를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음.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하시면 그냥 적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적는 게 누군가가 들어와서 하면 좋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나리 보관법을 써서 111 등이 돼 갖고 누군가가 내 거를 상위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그 어 키워드의 그 우선성이 있는 거거든요.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네이버 광고에서 키워드 도구에서 활용을 해 보고 블랙키우 가져와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것저것 밑에 있는 연관 검색어들이랑 해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거가 훨씬 더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더 많이 된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주제별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주제별 키워드는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 어디가 있냐면 엄청 가까운 데 있어요. 우리 맨날 들어가는 네이버에 우리 블로그에 내 블로그 가시면 제가 좋아하는 요 관리 통계 페이지 엄청 좋아하죠. 자, 관리 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음 통계 페이지에서 어디 갔더라? 나와라 봐. 여기서 통계 페이지 들어가시면 요렇게 밑으로 쪼끔 내리시면 블로그 평균 데이터 밑에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라고 있어요. 보신 적 있을까요? 안 눌러 봤죠? 눌러 보자 우리요.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 크리에이터에게 충고해 줄 거야. 알려줄 거야. 우리는 블로거이고 우리는 크리에이터 생산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 제가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리치 언니 도전기는 실시간 조회가 지금 148 건이고 깨갱 좀 더 많아야 되는데요. 남사 하회 단지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사실 남사 하회 단지는 3 월, 4 월에 이제 피크인데요. 2 월에 애들 아빠가 시골에 어머니 집에 마당에 꽃을 심고 싶어 가지고 꽃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사진을 찍어 와서 하나 올렸더니 3월 달에 얘가 올라가는 키워드인데 2월 달에 했으니까 지금 계속 올라올 것 같아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인제 그 밑에 보면 유입 검색어 트렌드. 내 블로그에 어떤 유입어로 들어왔나. 지금 여기 들어오는 이 사람들 있죠.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뭘 검색하고 들어왔나라고 했을 때 오늘 기준으로 3일 전께 보여져요. 월, 화, 수께 보여지는데요. 남사 화훼단지 생화도 있고요. 이 심간의 황제 능이백숙은 제가 얼마 전에 체험단이 대신 분하고 같이 가서 그분은 체험단이 됐으니까 당연히 쓰고 나는 따라갔으니까 얻어먹었으니까 또 사진 찍어서 썼는데 얘가 요즘 상위 노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심간의 황제 능이백숙 여기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콩마당
콩마당은 지난번에 꿈만사에서 갔던 콩마당이고요. 그다음에 딥다라인도 있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 3월 14일날 두근두근 선물 게임은 어제 그저께 화이트데이 날 카카오톡에 선물하시는 분 많았나 봐. 이걸 또 누가 검색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서 예전에 써 놓은 글인데 검색해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 블로그에 어떠한 내가 쓴 키워드 중에서 어떤 걸로 들어오는지 여기 가면 다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보셔야 해요. 자, 그다음에 요게 엄청 중요한데요. 유입 검색어 경쟁 현황인데요. 지금 제가 심간의 황새 능이 백숙과 오산 콩마당은 경쟁력 지수가 100 이에요. 평균이 여기는 33.3 이고 여기는 평균이 50 인데 제 경쟁력 지수는 100 이래요. 지난번에 한참 문광온천이 유행할 때는 문광온천이 경쟁력 지수가 100 이었거든요. 그러면 얘네는 반드시 지금 현재 네이버에서 이 글을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이 된다 안 된다? 상위 노출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심관의 황제 능이 백숙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다음에 뷰탭 블로그랑 카페 있는데 제 거 두 번째에 들어가 있죠. 두 번째에 들어가 있으면 상위 노출이죠. 요 검색을 했을 때 한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요런 것들은 상위 노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3 월에 갔다 왔고 이 사람은 1 월에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3 월에 지금 제가 3월 7일 날 썼고 그리고 최근에 쓰신 분은 없네요. 이분이 저랑 같이 갔던 분이거든요. 3월 1일 날 쓰신 분인데 이분도 요것도 지금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람은 분명히 저보다는 블로그 지수가 높은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내가 최신으로 보자면 제가 제일 최신인 거잖아. 3월 1 일이. 3월 7 일이. 그러면 3월 7 일이 최신이면 다이아 로직에 의해서 제 거가 제일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제 거를 제치고 올라오신 분은 이분은 저보다는 지수 점수가 높은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밀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신 다이아 로직에 의해서 요렇게 올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산 콩마당 같은 경우에도 한참 동안 이게 경쟁력 지수가 100 이면 지속적으로 상위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산 콩마당도 두 번째 올라가 있죠. 이분도 9월 5 일인데 작년 9월 5 일인데 이 사람이 저보다 높이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저보다 지수 점수가 높다라고 하는 거고 또 저는 2월 27일 날 썼는데 3월 4일 날 쓰신 분이 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이 사람이 최신으로 다이아로직에 의해서 이렇게 그래도 상위 노출에 되어 있지만 이 위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지수가 낮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음 유 유입어 겨 거 유입 검색어 경쟁 현황에서 내 경쟁력 지수가 이만큼 되는 것이 있다면 본인 글 중에서 상위 노출이 되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은 상위 노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아로직에서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상위 노출이 한번 됐던 글은 또 한 번 내가 제목 키워드를 좀 조합을 해서 한 번 더 써 봐도 상위 노출된다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게 문강온천 엄마랑 작년 가을에 가고 겨울에 가고 하면서 두 번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둘 다 상위 노출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규칙도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인제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주제별 유입 검색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 주제와 상관없이 내가 알고 싶은 주제에 대한 인기 유입 검색어, 현재 유입되고 있는 검색어 중에서 요 인기가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모두 다 설정했는데 여러분들은 들어가면 설정이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 주제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와요. 내 맘대로 체크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하나는 남겨 놔야 되고요. 최대 8 개까지 주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리 레시피에 관심 있어? 원예 재배에 관심 있어? 또는 패션 미용에 아니면 국내 여행 그리고 IT 컴퓨터, 드라마, 방송 이렇게 해서 적용하기를 눌러 주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해 보면 요리 레시피에 파김치 오늘 담갔습니다 저요. 어떡해요. 나 파김치 오늘 담갔어. 파가 대따 쪽파가 엄청 비쌌었는데 어제 재래시 내 안경 맞추고 갔다 오는 동안 재래시장에 들렸더니 이따만큼이 4,000원, 이따만큼이 4,000 원짜리가 3 개면은 12,000 원인데 10,000원에 가져가라는데 한 단만 사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파김치 담그는 법을 한번 가 볼게요. 그러면 파김치 담그는 파워링크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파김치 담그는 법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 파김치 담그는 법 그냥 쓰지 말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럼 나 파김치 담궈 볼까?' 라고 했을 때 블랙키위에 가셔 가지고 또 감지됐대. 너무 많이 하고 있대. 파김치 담그는 법을 검색 눌러 보는 거죠. 알았어요.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하자. 돈 달라 그러는 거야. 파김치 담그는 법을 했더니 어머나 97,800 개를 검색했는데 뷰가 120개 밖에 안 돼. 지금 써도 121 등이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이건 완전 황금 키워드죠. 미숙 언니 내일 또 인제 저기 뭐야 요 저기 뭐 파김치 쪽파 사러 가야 되겠다. 그죠? 어. 아 이거 써야지 당연히. 콘텐츠 포화 지수 엄청 낮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파김치 담그는 법도 있는데 음 대파김치 말고 쪽파김치 담그는 법도 같이 쓰셔도 되는 거죠. 또는 파김치 담그는 법을 아까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검색했을 때 여기다 검색하니까 백종원 파김치, 이영자 쪽파김치 담그는 법도 사람들이 검색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제 파김치 담그는 법 한번 해 볼게요. 네. 여기 또 챗GPT 열심히 일하는 동안 밑에 거 볼게요. 야 오늘 재밌다. 파김치 담그는 거, 파김치 레시피, 파김치 양념, 쪽파김치 담그는 법.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럼 나도 이렇게 써도 돼. 쪼끔 하나만 더 쓰면 되잖아. 그죠? 아니면 파김치 양념 레시피 이렇게 레시피가 앞에 있으면 뒤로 보낸다거나 이렇게 제목 쓰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인플루언서가 지금 보면 사진이 21 장이래. 여기도 21 장. 그럼 나도 사진을 좀 많이 찍는 거지. 응. '나도 이 정도 사진은 찍어서 올릴 수 있어.'라는 개념으로 써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파 가져온 것도 하고 빨간띠 묶인 거, 빨간띠 벗긴 거 이런 것도 찍었잖아요. 그죠, 그쵸. 글쎄.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서 '아 그럼 나도 21장 이상은 찍어 봐야지.'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 거죠. 파김치 담그는 법. 네 챗GPT가 또 다 알려주고 있어요. 어떡하죠, 이 이쁜 아이를. 네. 이렇게 해서 어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에 들어가시면 요리 레시피 또는 국내 여행으로 한번 볼까요? 3월 달이라서 매화 축제, 산수유 축제 이런 게 되게 많이 오고 있네요. 혹시 여기 중에 가 보신 곳 있으실까요? 다들 가 보셨을까요? 저는 구례 산수유 축제하고 강양 매화가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관광차 하나로 하루에 갔다 온 적 있어요. 엄마하고. 서울역에 가면 관광차 엄청 많거든요. 코로나 전엔 많았어요. 돈만 한 2-3만 원 내면 뭐 거기까지 데리고 갔다가 데려와다 주고 막 이래요. 밥값만 내면 되더라고요. 근데 광양 매화 축제라는 키워드도 있고 광양 매화 꽃 축제라는 것도 있으니까 요런 것들도 블랙키위에 검색해 보고 어떤 키워드로 했을 때 경쟁력이 좀 더 낮을까? 우리는 아직 파워 블로거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은 키워드를 앞에다 넣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유입될 수 있게는 해 줘야 된다. 이런 거죠. 방송 한번 볼까요? 방송하니까 미스터 트로트 있잖아. 나 오늘 미스터 트로트 보러 가야 되는데. 그죠? 미스터 트로트 아가동사는 뭔지 모르겠네요. 정조원도 모르겠다. 음. 요렇게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주제별로 들어오고 있는 검색어구나. 이런 것들을 드라마 더 글로리 시즌 2 시즌 3도 나오나요? 안 나오죠. 시즌 2로 그죠?
저 이거 쓰고 싶었거든요. 넷플릭스 본 거 쓰고 싶었는데 아직 안 썼는데 조만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써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성별, 연령별, 인기 유입 검색어도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블로그 중에 여자고요. 여긴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45 세에서 49 세로 했는데 50 세에서 54 세로 해 놔도 파김치 담그는 거 또 나와. 아 요즘 파김치는 담가야 되나 봐요. 그쵸? 네. 그리고 또 55 세에서 59 세. 대박 퀴즈는 뭐죠? 이거는 검색해 보고 싶다. 그죠? 뭔지 모르는데. 그리고 파김치 담근 먹는 리쥬라. 이런 것들이 성별 여자들이 이 나이대에 검색해서 들어오는 유입 검색어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보기 누르면 그 밑으로도 쭉쭉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성별, 연령별이고 여기서는 주제별로 나오는 키워드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쪼끔씩 되실까요? 네. 이런 게 있는지 모르셨죠? 그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구나. '블로그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나 더 그 키워드 중에 하나 더 알려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통계 페이지에 가셔 가지고 여기 보면 조회수 순위라는 게 있어요. 조회수 순위라는 걸 클릭하면 어 일간, 주간 월간 이렇게 해서 조회수 순위가 나오는데요. 게시물에 따라서 제가 2월 달에 월간으로 조회수가 많았던 게 코스트코 2월 할인 상품, 문강온천, 태어난 김에 이비스페인트,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많았대요. 그러면 이것 중에서 글을 하나 제가 클릭해 볼 건데 저는 카카오톡을 클릭해 보려고 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그때 제가 뭐 때문에 만드느라고 이 글을 캡처하면서 썼었거든요. 그러면 이 글은 지금 제가 12월 1일 날 썼네. 그죠? 작년 12월 1일 날 썼는데 누적 조회가 1245 건. 진짜로 얘는 오늘도 지금 검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8 건, 5 건, 8 건, 3 건, 12 건, 여기 지금 7일 날은 17 건. 블로그의 좋은 점은 정말 제가 옛날에 발행했던 글들도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은 사실 휘발성으로 내 거를 내가 찾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올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블로그는 이게 참 좋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때는 제목 지을 때 어 공부하기 전인가 봐. 제목을 엄청 길게 적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만들기 설정하기 방장부 활성화 설정하기 이렇게 만들었어. 지금 같으면 채팅방 여기까지 하나로 하고 그다음에 방장부 활성화 설정하기라든가 또 하나를 쓸 텐데 이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글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땐 공부하기 전인가 보다.' 제가 그랬어요 아까 보면서. 그런데 요거를 갖다 하나 해서 월간으로 늘어가 볼게요. 월간으로 갔을 때 지금 2월 달에도 252의 조회수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뭘 볼 거냐면 유입 경로를 볼 거예요. 유입 경로를 클릭하면 내 이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만들기라고 하는 거를 이런 키워드들로 제 블로그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걸 다 쓰진 않았어요. 물론 이 제목은 많이 쓰기는 했지만 이런 걸 전부 다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제 블로그에 온 거예요. 어디서만.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에서만. 네이버 통합 검색 PC에서도 이만큼 들어왔고요. 다음에서도 들어왔고요. 다음 PC에서도 들어왔고요. 링크에서도 들어왔고 뷰 검색에 이렇게 많은 그 검색량 중에서 어떤 유입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 눌러 볼게요.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거 말고 이만큼의 그 키워드들로도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하나만 쓰고 지금 안 쓰고 있는데요. 제가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만 뒤지자고 들면 이 제목들로 전부 다 포스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왜요? 이걸로 다 들어왔잖아, 사람들이. 카톡방 QR 저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인원수 설정, 만들기, 방 설정, 로봇 활성화는 아까 좀 있었고요. 사진 설정, 이런 카톡방 제목 이런 걸로 저 블로그 포스팅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한 달도 더 쓸 것 같아. 그죠?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더보기라고 하는 키워드에 가 보면 더보기라고 하는 곳에 가 보면 이러한 그 키워드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하나 더 볼까요? 이비스 페인트는 제가 배워 가지고 8월 달에 썼는데 얘가 검색어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얘 계속 상위 노출에 엄청나게 있었어. 요즘도 들어와요. 8월 30일 그 9, 10, 11, 12, 1, 2 지금 3 월이니까 6 개월, 6 개월 한 반 정도 됐네요. 그죠? 6 개월 반 정도 됐는데 우리 저 요래저래 언니 나가 보신다고 "아까워라." 네, 뒷부분 쪼끔 남았는데 나중에 녹화 강의 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수요일에 할게요. 네. 사진 못 찍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보면 월간으로 본 다음에 그다음에 유입 경로를 보면 이렇게 이비스 페인트 사용법, 저장, 사용법, 레이어, 어투 색깔, 조명 배경 이렇게 하는데 요거 말고도 또 더보기로 하니까 또 이만큼이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비스 페인트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보면 글자 잘못 쓴 것도 있죠. 글자 잘못 쓴 것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비스페이스 손떨림, 색깔 저장 이런 거 사용법이 아니라 사용버로도 또 들어오네요. 오타로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그러면 우리가 그 키워드로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그 키워드들을 내가 사용해 가지고 또다시 포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목이 어려워요. 키워드가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데 이런 데서 한 번씩 좀 찾아보고 찾아볼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 써 보면 좋겠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에서 주제별 인기 검색어, 성별 검색어 있었고요. 여기에 정리는 하지 않았지만 파생된 그 파생 키워드, 요거 파생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창이 너무 많이 열려 있다. 그죠? 음. 요거 파생 키워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씩 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디냐? 조회수 순위에서. 조회수 순위에서 월간으로 보고 그다음에 하나 체크해 가지고 요것도 월간으로 보면서 유입 경로로 보면 더보기가 있다. 그래서 더보기를 클릭하면 또 다른 키워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려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 지수는요. 기본적으로 기록하고 소통해서 나한테 매겨지는 점수예요. 네이버가 얘네를 어떻게 상위 노출을 아무나 시켜줄 수 없으니 어떤 걸로 해줄까라고 하다가 C랭크 점수, 다이아 로직 점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블로그를 기록해 활발하게 활동해 그럼 점수 줄 거야. 이웃하고 소통 많이 해 그래도 점수 줄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블로그 지수인데요. 활동성 지수와 인기도 지수, 그다음에 신뢰 지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 뭐 교과서 같은 표현이기는 한데요. 어 활동성 지수는 내가 운영을 얼마나 했는지, 포스트 수는 얼마나 되는지, 빈도는 자주 하는지, 가끔 하는지, 최신 포스트는 있는지, 이렇게 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요. 그다음에 포스팅 연계성을 위해서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표시 꼭 해 달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인기도 지수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방문자 수 많아? 재방문자 수도 많아? 페이지 뷰나 좋아요, 리플 체류 시간은 길어? 이런 게 길면 내가 점수 줄게. 라고 하는 게 인기도 점수이고요. 그 다음에 신뢰 지수는 내용이 충실한지, 소통 능력은 있는지, 활동의 신뢰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독창성 있는지 "네가 경험한 거 맞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뢰 지수 점수를 주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네이버가 좋아하는 포스팅을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면 좋아요.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신입 블로거 같은 우리가 초보 블로거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공감하고 댓글입니다. 공감하고 댓글에서는 사실은 아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거보다 공감과 댓글은. 그 대신에 그 이웃 관리를 그래서 좀 잘하자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 막 그 보험하시는 분, 자동차 수리하시는 분들 이웃으로 받아줘요?" 저는 좀 받아주는 편이기는 해요. 그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어떤 해를 끼치는 게 아니면 받아주기는 하는데 이 이웃에 관한 기준은 본인이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계시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설정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18,000 가고 28,000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혹시 인스타그램에서 내 팔로워에 외국 사람들 들어오면 막 다 삭제하실까요? 저도 처음엔 삭제했거든요. 한 1,800 갈 때는 막 삭제했어. 너무 싫은 거예요. '아 이 사람들 왜 들어오는 거야. 나 싫은데.'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둬요. 두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안 나가도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둡니다. 18,000 가시고 28,000 가시는 분들 외국 사람 없을까요? 수두룩 빽빽 있어요. 18,000 그냥 가는 거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나 그냥 두는 거야. 그것처럼 블로그 이웃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웃하게 해 주세요. 물론 블로그는 내 기록을 하는 거기도 하지만 상업적으로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브랜딩도 있지만 그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도 블로그를 되게 많이 활용하거든요. 광고하는 거잖아요. 네이버는 원래 광고판이잖아. 그러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웃이 왔을 때 '아 이 사람 너무 뭐 나는 점 보는 거 싫어하는데 점 보는 사람이 왔어.' 이러면 뭐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는 받아 주셔도 될 것 같다. 상업 블로그도 이웃도 괜찮다. 일단은 내 어 '페파를 좀 키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검색해서 유입된 사람들의 공감과 댓글은 이웃의 공감과 댓글보다 점수가 쪼끔 더 높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단골이 들어오는 것보다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공감과 댓글을 눌러주는 게 훨씬 블로그에는 더 좋고요. 그다음에 블로그에 가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어쩌다 보면 누가 무료 강의를 한대. 그런데 본인이 쓴 블로그를 좀 갖다가 공유해 달래.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공유하는 그러한 그 포스팅 같은 거 점수 많이 줘요. 그래서 우리가 무료 강의를 듣는 것 같지만 우리의 품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뭐 무료 강의를 듣고 하지만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어 함께 공유방이라고 해 가지고 "퍼다 날라 주세요." 하는 거는 제가 함께 공유방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내 블로그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무료 강의는 들어야 되겠고 해서 함께 공유방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공유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요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블로그를 보면은 여기 보면 스크랩 내 거를 스크랩을 5 명이 해 갔대. 참 아직은 부족하죠. 그죠? 스크랩을 5 명이 해 가면 내 글이 좋아서 누군가가 퍼간 거잖아요. 이건 누구한테 퍼가라고 한 게 아니라 퍼간 거잖아요. 이런 것들 점수 많이 줘요. 내 글의 순위를 올리는데 점수를 많이 줍니다. 음. 근데 결국은 사실은 블로그 포스팅에 우리가 매일매일 글을 써서 발행하는 거에 점수를 많이 줘요. 활동성 지수 점수를 많이 주고 그래서 하루에 사실은 1일 1포 해라. 아니야. 1일 1 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해. 이 말 저 말 다 있기는 하지만 하루에 제가 2 포, 3 포 어떨 땐 4 포까지 하는 날도 있거든요. 그러면 '성장 속도가 쪼끔 더 빠르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쓰는 건 아니다. 양질의 포스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순위이긴 하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글 쓸 때 제목에다가 쌍따옴표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쉼표 안 돼요. 그다음에 느낌표 안 됩니다. 제목에다가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쓰지 말기. 안 돼요. 그 대신에 느낌표 같은 경우에 글 마지막에 쓰는 건 괜찮아요. 요런 특수 기호가 제목에 들어갔을 경우에 글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대요. 누락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어 특수 문자를 웬만하면 넣지 말자. 예를 들어서 여름 모자, 여름 여자 모자 행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쓸 때 중간에 이렇게 쉼표 넣는 거 있잖아요. 요거 쉼표 넣지 않고 이렇게 띄어쓰기만 해도 사실 괜찮아요, 블로그 제목은. 쉼표 넣음으로 해서 이 글이 그 누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슬래시 넣으면은 검색조차 안 된대요, 내 글이. 그러니까 요런 거 특수 문자 웬만하면 쓰지 말고 키워드만 넣어서 쓰시되 한 칸 띄워서 쓰거나 요렇게 하자. 제목은 키워드하고 구성 키워드와 서술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떤 그런 문장 기호나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쓰지 말자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또 지금 인제 우리 어느 분 건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앞에 코칭하신 분들은 말씀드렸는데요. 감사일기 1 일차, 감사일기 2 일차, 감사일기 3 일차 안 됩니다. 네. 자, 동일한 이런 글자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네이버에 있는 AI가 '얘는 무슨 광고하나? 얜 뭐지?' 라고 생각해서 지수 점수가 발행 지수를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계속 마이너스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블로그 할 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감사일기를 만약에 쓰게 돼도 33 일차면 감사일기 카운팅은 밑에 본문에다 하시고 오늘, 오늘 파김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좋았어요. 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일상을 쓰더라도 "나 오늘 파김치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게 아니라 얘가 감사일기도 될 수 있고 다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파김치 하는 방법 아까 있었잖아요. 그러면 파김치 하는 방법 오늘 배워봤어요.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마침표 안 찍을게요. 이렇게 해서 파김치 하는 방법을 쓴 다음에 맨 밑에다가 "감사일기 3 일차 오늘 파김치가 맛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정보를 주는 거죠. 파김치 하는 방법 위에다가 쫙 쓰고 밑에다가 오늘 감사일기 3 일차이고 내가 오늘 파김치를 맛있게 할 수 있어서 파김치가 맛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을 하시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요. 음 아까 우리 그 내 마음의 숲님하고 이야기했죠, 제가. 어 여기 지금 봉추찜닭 다녀왔어요. 신도림역 디큐브 시티 맛집이에요. 그럼 저는 봉추찜닭 신도림역에 있는 디큐브 시티에 있는 봉추찜닭 다녀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신도림역은 이 봉추찜닭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오는 길 넣었죠. 영업시간 넣었죠. 봉추찜닭 사진 찍어서 넣었죠. 근데 거기서 먹은 누룽지가 너무 맛있었어요. "안 먹었으면 후회할 뻔." 이러면서 봉추찜닭을 열심히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꿈만사 운영진들 만나서 행복했어요. 이렇게 하면 블로그로 쓰면서 나의 이거 내 제가 나의 일상에다 넣을 수도 있지만 봉추 찜닭을 기본으로 했다면 정보성 글이 되기 때문에 알려줄 게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스타그램에다가는 어떻게 올렸냐 하면 "나 오늘 꿈만사 운영진 만났어."
운영진 만났고 여기는 봉추찜닭은 얘기도 없어요. 그죠? 왜? 그 신도림역에서 만나서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회의했어. 인스타그램은 이렇게만 가면 돼도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사진으로 영상 이쪽은 영상 만들었고 저쪽에 블로그에다가는 사진으로 올려서 하나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을 때 내가 인스타그램하고 블로그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중점을 두냐. 여기다가 저 일상으로 해 갖고 그냥 만약에 제목에다가 "꿈만사 운영진 만났어요. 신도림역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썼으면 그게 정보성은 아니잖아. 나의 일상 내가 꿈만사 운영진 만난 거 누가 궁금해 하겠냐고. 그죠? 누가 꿈만사 운영진이라고 검색은 하고 들어오겠냐고요. 아니죠. 그랬을 때 봉추찜닭 다녀왔어요. 누적 조회수 봉추찜닭으로 누군가 검색했을 거잖아요. 꿈만사로 했으면 이렇게 검색 안 됐겠죠. 이해되시죠? 인제 생각이 이렇게 '어 그렇구나.' 인제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시면 생각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양쪽에다 쓰려고 보니까 저도 일상은 있어요. 카테고리가 일상은 만들어 놨는데 일상을 일상을 내가 맛집 가고 여행 가고 했던 것들을 일상을 그냥 그대로 적기보다 맛집 갔으면 맛집을 기본으로 쓰고 여행 갔으면 여행을 기본으로 쓰면 그게 일상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블로그는 그렇게 쓰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인스타그램에는 사람들 만나서 놀았고 "어디 가니 좋더라." 그냥 이 정도만 써도 된다라는 거죠. 음. 자 이제 공유를 풀고요. 우리 날짜 쓰는 것도 안 되나요? 근데 날짜 쓰는 거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록한 날짜 뒤에 다 나오거든. 날짜로 누가 검색하지 않잖아요. 그죠? 날짜 쓰지 마셔 안 쓰는 게 더 좋아요. 몇 월 며칠 블로그 3 일차 몇 월 며칠 블로그 4 일차 작년에 정말 514 챌린지 하면서 블로그 점수 깎이신 분들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뭐지? 514 1 일차 514 2 일차 뭐 이렇게 썼을 거잖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고 그렇게 인증만 했을 거잖아요. 3,000 원짜리 그 아이템 받으려고. 내 블로그 지수는 바닥을 헤매고 있었을 텐데. 아쉬운 이 아쉬 되게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죠. 음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키워드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또 글을 어떻게 인스타그램하고 블로그에 어떻게 따로 올리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 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 마음 섭리 같은 경우에는 상담 내용을 적어서 그 상담하는 내용들에 대한 그 전문적인 지식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색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다가 내가 정보를 줄 수 있는 거. "미용실 다녀왔어." "나 우리 딸하고 미용실 다녀왔어." 그러면 "딸하고 미용실 다녀왔어요." 이게 아니죠. 시흥시에 있는 어떤 미용실에 다녀왔어요."예요. 그럼 그 미용실 정보 써 주시고요. 딸하고 머리한 거 다 써 주시고요. "딸하고 다녀와서 너무 상쾌했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는 딸 사진, 내 사진 뭐 파마한 거 이런 거 먼저 올려 주시고 "오늘 미용실 다녀와서 기분이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써 주시는 거. 어디 미용실이라고 인스타에는 안 써 주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굴 부 똑같은 그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도 구별해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키워드 검색해서 경쟁력이 조금 낮은 키워드들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 키워드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음 단어라고 쳤을 때 우리처럼 아직 초보 블로거들 같은 경우에는 3 단어 이상의 키워드를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여자 백팩 여성 백팩 가죽 뭐 이런 가죽 가방 아니 가죽 백팩 여성 뭐 이런 식으로 3 개의 키워드는 넣어 가지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여기에 있는 키워드 지수, 키워드 경쟁력 이런 것들을 다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블랙 키위에서 이것도 넣어 보고 저것도 넣어 봤을 때 고럴 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오늘 또 장시간 또 애쓰셨고요. 네.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됐을 때 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도 한 가지 이상은 꼭 해 보기. 해 보기 하시고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일단 글 쓰시고요. 키워드 키워드는 쓸 때마다 다 키워드 잡지 않아요 저도. 그냥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까처럼 정보성 장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성 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검색해 보자고. 그런데 너무 경쟁력이 세? 그럼 그냥 쓰세요. 기록으로 남긴다 생각하고. 아셨죠? 음 네. 자 장시간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셨고요. 네. 사진 찍고 끝날 건데 혹시 그 질문 있으실까요? 가온 미라클님 말 못해서 질문 못해. 이 나중에 채팅창에 올려줄 거야. 네. 다른 분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저희가 지금 막 진행하고 있잖아요. 챌린지 같은 거. 어. 이 막 1, 2, 3, 4, 5 막 이렇게 숫자대로 하고 있잖아요, 제목에다가.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다 수정을 하면 되나요? 그냥 그대로 아니요. 놔두고 지금 지금 했던 건 내비 두시고요. 지금부터. 내일부터. 아, 어. 알겠습니다. 네. 고거 도상가님이셨나 보다. 그 도상가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엄청 많은데 안타까워요. 볼 때마다 안타까웠어요. 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기. 네. 자 사진 찍을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안 된다 캡처가. 잘하다님 캡처해 줘. 됐어요? 네. 사진 올려주시면 제가 테두리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지난주 수업 못 한 거 제가 그 피드 못 올렸는데 오늘 거랑 2개 다 해서 올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 네. 잘 자요. 안녕.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저 네. 때문에 안녕. 죄송하고요. 네, 네. 카톡방에 사진 날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